민정은 책상 앞에서 원고를 펼쳐놓고 빨간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임신 8개월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조금만 집중해도 금세 숨이 차올랐다.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 그동안 수없이 다뤄온 원고들이었지만 요즘은 몇 페이지만 넘겨도 피로가 몰려왔다. 민정은 등받이에 몸을 맡기며 배를 쓰다듬었다. 뱃속 아이가 발로 차는 듯한 느낌의 작은 미소가 지어졌지만 그 미소도 잠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시아버지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네, 아버님. 민정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현우하고 같이 나와라. 7시에 그랜드 호텔 연회장이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다. 요청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몸이 많이 무거워서. 무거우면 어떻게 해? 며느리가 이런 자리에 함께해야 체면이 서는 거야. 현우한테도 이미 얘기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 전화가 끊어진 후 민정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힘든데 정장을 입고 몇 시간씩 서성거려야 하는 모임이라니. 현우가 퇴근한 후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오늘 모임. 정말 가야 할까?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쩌겠어. 중요한 사람들이 오시는 자리래. 현우는 넥타이를 매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민정아, 우리가 결혼하면서 이런 일들은 각오했잖아. 조금만 참아줘. 나도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민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현우의 눈에는 자신의 불편함보다 아버지의 체면이 더 중요해 보였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지쳐 보였다. 그랜드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은은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웨이터들은 샴페인이 담긴 잔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아, 현우 왔구나. 박 회장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여러분, 제 아들 현우하고 며느리 민정이입니다. 현우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민정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배가 불러 움직임이 둔해진 탓에 다가오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임신 중이시군요. 몇 개월이세요? 그 한 부인이 친근하게 물었다. 8개월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 나오시다니. 고생이 많으세요. 그 말에 박 회장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민정은 점점 지쳐갔다. 높은 굽의 구두는 발목을 아프게 했고 꽉 끼는 원피스는 숨쉬기조차 불편하게 만들었다. 웨이터가 다가와 샴페인을 권할 때마다 손을 저으며 거절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민정아, 너는 왜 이렇게 조용하니? 사람들과 어울릴 줄도 모르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주변에 들릴 만큼 커졌다. 편집이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 연 회장 안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민정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향했다.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흘끔거리는 게 느껴졌다. 현우는 아버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박 회장을 막지는 않았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참 버릇이 없어. 가문의 체면도 생각 안 하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박 회장의 날카로운 말들이 민정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 구석에 앉아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뱃속 아이가 불편한 듯 움직이는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날 무렵 민정은 현우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여보, 이제 갈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있자. 아버지가 아직 인사도 다 못 나누셨어. 민정은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뻐근했고 뱃속 아이가 자꾸 발로 차는 바람에 숨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현우는 아버지와 지인들 사이를 오가며 열심히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결국 10시가 넘어서야 연회장을 나설 수 있었다. 차 안으로 들어서자 민정은 구두를 벗고 발을 주물렀다.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창밖으로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여보. 민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아버님이 하신 말씀. 너무 상처였어. 현우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아버지 성격 알잖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민정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민정은 현우의 얼굴을 바라봤다.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만 가득했을 뿐 자신을 향한 미안함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넘어가라고.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편집이 무슨 직업이냐고 사람들과 어울릴 줄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냥 넘어가라고. 에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다는 말에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임신 중이라 감정이 예민해진 것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우리 아이를 배에 안고 있는데.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모욕하는데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모욕이라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현우의 무심한 대답에 민정은 더 이상 말할 힘을 잃었다. 차창 밖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집에 도착한 후 현우는 아무 말도 없이 곧바로 침실로 향했다. 민정은 거실에 그대로 남았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아 어둠 속에서 하루를 되돌아봤다. 연회장에서의 그 시간들이 마치 악몽처럼 되풀이되었다. 박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현우의 무관심한 반응까지. 배가 갑자기 딱딱해지면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민정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아가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엄마가 이런 모습이어서 미안해. 어둠 속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이렇게 작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게. 결혼 전에는 나름 당당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댁 어른 앞에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다. 뱃속에서 또 한 번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민정은 배에 대고 속삭였다. 너만큼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지금의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침실에서 샤워하는 현우의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남편과 하루 일을 나누며 함께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다. 아니, 혼자 있는 게 더 편했다.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런 감정을 누구와 나누어야 할지도 모르겠었다. 남편인 현우에게는 말해봐야 소용없었고
친구들에게는 차마 털어놓기 어려웠다. 결국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통화 목록에서 엄마라는 이름을 찾아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민정아? 친정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엄마. 민정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속삭임이었다. 나 너무 지쳤어. 민정아, 괜찮아. 엄마가 다 들어줄게. 천천히 말해봐.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마치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쳐 울던 자신을 달래주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민정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답답함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오늘 시아버님이 사람들 앞에서 민정은 끊어지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박 회장의 모욕적인 말들, 현우의 무관심한 반응, 그리고 홀로 감내해야 했던 모든 순간들을. 아이고,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임신 중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니? 현우는 뭐 했어? 현우는 그냥 넘어가라고만 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예민하긴 뭐가 예민해. 당연히 화날 일이지. 엄마의 말에 민정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화낼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 낳고 나면 더 심해질 것 같아. 일단 몸부터 챙겨.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도 안 좋아. 그리고 민정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명심해. 전화를 끊은 후 민정은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시댁의 간섭은 계속될 것이고 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 민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가야, 엄마가 약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침실에서 현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정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희망처럼 보였다. 아직은 작고 연약한 결심이었지만 분명히 변화의 시작이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